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언급은 없지만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한 언급에 지금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위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인지. 무슨 말씀?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고 실제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 호봉입니까? 문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 얘기를 접사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지원 원장 사이에 얘기를 했어도 그거는 대외적으로 얘기할 소리들이 아니죠. 민지수 기자, 우리가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 목소리를 들었어요. 왜 이 부분 때문에 왜 민주당이 술렁술렁하는 거예요? 네, 정치권에서 때 아닌 이 문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심이요? 문심이 어디에 있냐, 진짜 문심이 뭐냐 이런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일주일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이 갑자기 뒤바뀐 것도 아닐 텐데 일주일 간격으로 문 전 대통령을 찾은 두 사람의 말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지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친명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일주일 뒤인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각각 문 전 대통령을 찾았는데요. 네. 이 이렇게 방문을 한 이후에 뒷이야기를 전했는데 뉘앙스가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박지원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 이 지금 체제로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한 반면에 이 박용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달라지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사퇴론에 무게를 실는 듯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오늘도 정말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이 참 이 각자의 선글라스와 각자의 이어폰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을 만나고 와서도 참 얘기가 다르고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비명계는 반발하고 있고 친명계는 확대한 해석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비명계 대표적 의원이죠. 이 박용진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예방하고 왔는데 얘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재명의 이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단결과 화합만 강조했다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진행자가 물었어요. 왜 박지원 전 원장과 얘기가 다르냐 이렇게 물었더니 말씀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냐 부적절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를 두고 친명계 김용민 의원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전 인수격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발해온 인물인 만큼 본인이 더 듣고 싶은 부분만 증폭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의 이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네. 이것도 진실양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현직 당대표의 안위에 대해서 전직 당대표 겸 대통령한테 물어야 되는 이 당의 상황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직 당대표가 만약에 권한이 있고 이 집중적인 어떤 지금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을 굳이 전직 대통령한테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대안이 있다 없다를 꼭 물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 당의 지금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박용진 현 대표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당에 정말 입당하고 싶었는데 힘들었거든요. 다시 복당하고 싶었는데 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뛰쳐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과 척을 지면서 국민의당에서 호남에서 경쟁을 벌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죠. 정청래 최고위원 막 그 반대를 하고요. 그런데 돌아왔으니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역할이 지금 나온 이재명 대표 이에는 대안이 없다. 아예 그렇게 못을 받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적합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갖고 있는 무게와 파장 때문에 사실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명계의 입장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실까요?
그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유추하건대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이 사람이 오면 당신 말이 맞을 수 있어. 또 이 사람이 오면 당신 말도 맞을 수 있어. 이런 입장을 아마 표명한 정도였는데 이거도 맞고 저거도 맞다. 그렇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사실 다 어떤 정파를 지금 전직 대통령이 응원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총선을 앞두고 이 당이 완전 정말 파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당신들 말이 맞다. 좋은 방향으로 나가라.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찾아간 사람들이 봐라 내 말이 맞다고 하지 않았느냐에 더불어서 말을 좀 더 덧붙이고 막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 유리한 입장으로 지금 증폭하는 게 아닌가. 이건 어느 쪽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진짜 본 뜻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지금 이종근 실장의 견해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도 맞고 박용진 의원들 말도 맞다 이건가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한 가지는 확실하죠. 문재인 대통령 당이 지금 이 상태는 안 된다. 확실하게 당이 단합을 해서 나가려면 지금 어느 쪽이 방점이냐면 박용진 의원은 뭐냐면 단합을 하려면 혁신부터 하자. 뭔가 당이 바뀌고 나서 단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박지원 원장은 아니 지금 단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단합을 강조했다라는 건데 둘 다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전 크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도의 언급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자, 이것 때문에 허주연 변호사. 어쨌든 양산에 다녀온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나는 잊힌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얘기가 나오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전원 정치 시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도 나온다면서요. 문 전 대통령이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한 게 진심인지 아닌지 그 속내는 일단 알 수는 없지만 당분간 잊혀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인사들과 만남을 하면서 계속해서 메시지 형태로 이 전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여당이 이를 두고 뭐 섭정이냐, 양산 대원군 노릇하려는 거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지금 비판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특히 권성동 의원이요. 박지원 전 원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전직 대통령인 문 전 대통령마저 이재명 방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메시지는 좋건 싫건 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문 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나오고 있고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 안보 라인들이 다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메시지가 가지는 영향력이나 파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하면 이게 과연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 목소리 조금만 더 듣고 오겠습니다. 당내 뭐 현안으로 자꾸 전직 대통령 그 이야기의 소재로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저는 뭐 박지원 원장이 어떤 말씀을 듣고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얘기하는 거 뭐 적절치 않다 뭐 생각했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그걸 굳이 그럴 필요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공개할 필요. 이재명 대표 이자도 안 나왔습니까? 네, 얘기 안 했었습니다. 당내에서 저희가 의원들끼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마치 소신파인 것처럼 얘기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큰 것처럼 증폭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는 인사들 앞으로 계속해서 많잖아요. 계속 뭐 예방하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논란 더 증폭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배제할 수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참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전원 정치를 하냐 이런 비판이 이제 뭐 권선동 의원이라 얘기를 했지만은 누가 찾아오면은 만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 현안을 물어보니 최대한 절제해서 얘기를 한 건데 다들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버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뭐 다 문 걸어 잠그고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만날 수도 없고 말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정말 했을까 저도 좀 의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이나 스타일상 맨날 고구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추론이 나오는 게 박지원 전 원장이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안도 없는데 단합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 정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좀 자제해야 된다, 사실은. 본인의 유리한 대로 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지금 앞으로도 말씀하셨다시피 점점점 선거가 다가올수록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상황 정치냐 하면서 공격할 때고 또 민주당에서 또 다 찾아갈 테고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정치의 논란에 좀 휩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김준일 에디터한테 이어서 좀 질문해 볼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에 소환된 이재명 대표, 현재 이 대표의 심경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유튜브를 통해 방금 올라왔습니다. 어떨까요?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는 딱히 저거에 대해서 신경 쓸 것 같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당장 지금 뭐 재판에 나가야 되는 게 지금 한 주에 지금 한두 번씩 있는데 본인한테 닥친 일이 지금 당장 크게 예, 많죠. 닥친 일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저거 신경 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당내 지금 화합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금 곤궁에서 벗어나는 지금 형국이 아닌가 약간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민지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른 쪽으로 또 마을이 좀 많이 들썩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양산에 문재인 책방이 열린다는 소식은 앞서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네. 이 4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네요. 맞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현장에 이제 관광객과 유튜브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일 주목받는 상황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다. 아하. 이제 좀 조용해서 살만해졌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시끄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4월쯤에 책방이 문을 연다. 우리 민지숙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이 주민들의 피해는 좀 더 최소화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